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쉬는 시간에 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번호표를 나눠드리면 그거를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첨은 이지바 리뷰 10권 나눠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거 이제 받아주시고요. 난 수강생인데 이미 받았는데 그럼 옆에 사람한테 드리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서로 이게 들이시면 대체 2개 가지고 계신다. 아니면 뭐 2개 가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수강생임을 숨기고 2개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3번 다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그 출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연재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저기 바로 옆에 또 강의실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거 거의 뭐 스터디실로 사용을 하거든요. 바로 옆에. 그래서 쭉 보셨다시피 7권을 다 해놨습니다. 컨츄렉하고 크림난로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오늘 충남 덕산 갔다 왔습니다. 처가가. 저기 창고에 있어가지고 엄청 막혀가지고 12시 반에 출발했는데 6시 30분에 도착했는데 옷을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현대백화점 가서 바로 사고. 근데 이렇게 늦을 줄 모르고 집에 들렸다가 올라 그랬는데 그럼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네, 급조. 이거 새 옷입니다. 새 옷. 네, 위에 거는. 네, anyway,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비도 약간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오실 때는 안 오셨죠? 네, 하여튼 3번 참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왜 무료 공개 강의를 하냐면 미국 변호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격증에 대한 열망이 좀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변호사 달고 뭐 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있어도 됩니다. 뭐 여기 있어도 되고요. 저는 하기보다는 라이센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쓰임이 많아. 쓰임이. 그리고 물론 영어를 막 잘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직장을 다니시다 보면 내가 미국 변호사로서 뭔가를 새롭게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회는 많아요. 기회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직장에서 했던 경력,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력에 플러스 미국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더 잡을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승진에 또 필요하시니까 미국 변호사 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한국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다 소송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관공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요즘에는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변호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 책도 낼 수 있고, 그리고 기회가 또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처럼. 제가 직함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다음. 일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특조위 제가 자문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뭐 정책 자문단.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국제법률 전문가협회 부회장, KTK 대표 강사, 그렇죠? 제 출판사도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도서출판 KTK, 그렇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센스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아진다. 물론 본인의 활동 영향에 따라서 훨씬 더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쉽다. 그러니까는 한국 변호사는 한국 로스쿨을 다녀야 되고 3년간 풀타임으로 투자해야 되고 요즘에는 또 안 될지도 모르고 뭐 50% 간당간당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시간 대비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법학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장인분들은 직장을 계속 다니시면서도 비학위 과정을 통해서 1년 반 만에 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두월 디그리 과정도 한국에도 있고 온라인 과정도 있고 미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충분히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도전을 해보시라. 제가 나이 30에 학점도 2.76인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미국을 안 갔으면 그리고 뭐 내가 뭐 서울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컴퓨터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저 보면 엄청 컴퓨터 잘하는 줄 알아요. 뭐 카페하고 하니까 다 댓글만 답니다. 글 올릴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뭐 했을까? 변호사님 상담할 때 변호사님은 왜 340만 원 갖고 미국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뭐 꿈이 4년 반 동안 꿈이 없었었거든요.
글씨를 못 썼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 변호사랑 꿈을 꿔서 꿈꿀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까 뭐 비행기도 처음 타가지고 그냥 340만 원 갖고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한번 깃발 좀 내가 꽂아보자. 가난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가난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끊으려면 뭔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미국 변호사 저는 정치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7살 때부터 대통령이 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줄 잘 쓰세요. KTK 라인으로 줄 서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지 마시고. 여가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면 지금은 막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피해자분들은 오해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한 2년 반 가까이 가습기 살균 이제 하면서 이제 거의 청문회 이제 끝나고 오늘 TV 민생연구소에서 마지막 방송하고 이제 청문회에 대한 건 일단락으로 끝났는데 저는 뭐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 가습기 살균 이제 공동위원장을 한다든가 뭐를 하지는 않아요. 여하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뭐 파는 거 되게 잘해요. 복조리도 파는 것도 했고 향장사도 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중개하는 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내가 일로 하는 거는 좀 잘 못하고 중개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 변호사를 안 갔으면 제가 보험이나 그때 당시에 보험이나 아니면 동대문에서 골라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당시에 학점도 낮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전 직장 생활이 안 맞아요. 아시겠지만 저희 미국에서 2003년 2월 27일 날 갔다가 2010년 3월 5일 날 왔거든요. 제 생일이 3월 5일입니다. 곧 다가와죠? 아니 곧 다가오는 건 아니지. 지금 여하가 3월 5일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3월 5일 날 되면 또 누구나 카톡으로 막 선물도 주시고 그러는데 여하가 농담입니다. anyway 잘 안 맞아. 저 직장 생활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그런 장사나 이런 거는 이미 20살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면서 갈증을 느꼈던 거 뭐냐면 좀 퀄리티 있는 장사를 좀 하자. 그래서 좀 라이센스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바탕으로 뭔가의 그 정치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미국 변호사 되고 7년 만에 미국 변호사 딱 되고 나니까 딱 일주일 좋아요. 너무 막 일주일 좋아가지고 술도 먹고 막 교회에서 전 불교형 기독교인입니다. 참고로 여가 교회에서 막 오셔가지고 막 축하드려주고 그랬는데 일주일 뒤부터는 와, 뭐 해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기회가 주어지고 해서 다행히 여기까지 왔는데 여하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제 내년 1월에 이렇게 저희가 그 친구도 저하고 좀 비슷해요. 인생이 조금 저보다 좀 뭐 가난하진 않았는데 anyway. 그래서 지금 한국 변호사 시험을 지금 2번째 떨어지고 3번째 보고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분들이 이제 상담 와요. 그러면 로스쿨 20대 중반에 로스쿨 들어갔다가 5번 보시면 30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또 모르는구나. 자, 로스쿨 3년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5번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그분들이 등록을 안 해요. 왜냐면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서 오긴 왔는데 상담을 오긴 왔는데 5번씩이나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좀 무서우신가 봐요. anyway.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시험 끝나자마자 한 달만 쉬고 우리 그 KTK로 들어와라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 다음 날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가 아니다. 컴다운하고 다음 주에 나와라. 그러면 시험 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위로를 하죠. 야, 형도 내가 37까지 공부할지 몰랐어. 걱정하지 마. 너는 빠른 거야. 라고서 위로를 하면서도 마음이 한쪽 구석 마음이 좀 아리긴 한데 그 친구는 저보다 낫죠. 일단 결혼도 했고 와이프가 또 돈도 벌고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미국 변호사를 한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전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비하교 과정이나 LLM이나
두얼 디그리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DC 밖에 못 봅니다. 원칙적으로. JD를 가야지 뭐 50개주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상담할 때 그래요. 20대면 가라. 그 다음에 30대 초반이면 IT 업종이면 가라. JD. 근데 30대 후반도 IT 업종이면 내가 가라 그래요. 특히 뭐 대기업에 달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변리사 분들이나 이러면 어차피 IT 업종으로 계속 다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셔가지고 JD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자기 분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 후반에 LLM 간다 그러면 저는 되도록이면 회사가 보내주면 가라 그럽니다. 하지만 자비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변호사는요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미국 변호사는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JD 가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상담 오셨는데 그때는 상담할 때는 되게 쉽게 로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약간 절망적인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JD 가시잖아요. JD 가셔서 그걸로 미국에서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사신다면 영어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플 어느 정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한 85점? 그리고 토익, 그럼 토익, 영어 실력 어떻게 생각해요? 토익 한 900점 정도? 그 다음에 토플 한 85점 정도 맞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JD 가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실하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붙고 나서는 영어 공부를 좀 더 하세요. 조금. 어떤 정도만 하시면 되냐면, 영어를 이제 잘 하시면 진짜 베스트인데, 어떤 정도만 하시면 되면, 그래도 내 분야에 대해서는 컨퍼런스 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되게 존경까지는 아니다, 뭐. 존경까지는 아닌데, 좋아하는, 네, 날파리가 있군요.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2-3번씩 네이티브한테 계속 받으세요. 영어를 진짜 못했어. 많이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태평양에 가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공기업에 다니시다가, 공기업이 나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재빠르게 이제 태평양으로 갈아타셨는데 그분은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가지고 로펌에서 평가해서 미국 변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랑 같이 LLM 나오시고 회사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부터 2-3번씩 네이티브랑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상당히 오셔서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분도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회사원이고 그냥 30대 중반이시라면 미국 변호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의 커리어를 잘 살리셔서 그래서 영어도 어느 정도 하시고 지금 붙기까지 영어 하기가 애매하지만 그래서 붙으신 다음에 꾸준히 한 2-3년 동안 2-3번씩 그렇게 받고 그 다음 계속 영어를 생활화 좀 하셔야 돼요. 그분은 페이스북에도 영어를 써요. 물론 가끔 문법이 틀린 게 있어.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영어를 상당히 좀 잘합니다. 컨퍼런스 콜도 하고 출장도 가시고. 우리가 뭐 정치, 경제, 사회를 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들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시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었죠? 그렇죠? 네, 괜찮습니까? 네. 오늘 뭐 마지막이잖아. 그렇죠? 마지막은 좀 즐겁게.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빨리 나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는 한 번도 1년에 만약에 그거 하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수업을 딜레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8시에 칼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시까지 합니다. 뭐 조금 하다가 이건 한 20분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끝내지 절대 수업은 호락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료 강의인데 정확하게 8시에서 10시에 끝나면 한번 반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맛배기를 보시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톨치는 6가지가 이거 항상 합니다. 매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가고 합니다. 톨치는 6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텐셔널 톨치, 그 다음 네글렌스. 오늘 네글렌스 초반까지 맛보시고 끝낼 겁니다. 네글렌스 그러면 이거 전체 리뷰 언제 다 해요? 그럼 월요일 날 다 끝냅니다. 오케이? 우리가
인텐셔널 토치가 좀 외울 게 많고 새로운 게 많아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지, 네글리전스까지. 그 다음에 인텐셔널 토치가 한 50%, 네글리전스가 한 30%니까 나머지는 그냥 2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쑥 지나가고 맙니다. 어차피 책으로 다시 할 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텐셔널 토치, 네글리전스,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안녕하세요. 프로트 라이빌리티, 그 다음에 누이선스, 그 다음에 바이캐스 라이빌리티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건 인텐셔널 토치를 다 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텐셔널 토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intentional torch to person,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 property에는 real property하고 personal property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ntentional torch to person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뭐야?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IID. IID는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에는 real property에 관련된 trespass to charity이 있고 trespass to land가 있고 personal property에 관련된 trespass to chattel, 그 다음에 conversion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battery는 harmful, offensive, contact with plaintiff person, 그 다음에 intent causation, damage는 requirement가 아니다. 나오는 거 offensive, contact, plaintiff person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offensive는 내 몸에 내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요즘 담배 길거리에서 많이 안 피죠, 그렇죠? 많이 안 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자담배 있잖아요. 전자담배는 한 5년 후에 피세요. 전자담배로. 어떠한 몸에 해로운 게 있는지 아직 많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자담배 요즘 그냥 담배보다 6배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가끔 나오시니까 전자담배 5년 후에 푸세요. 그래야지 5년 후에는 뭔가 안 좋은 통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배 굳이 끊으실 필요는 없다. 저는 끊었어요. 저는 우리 무진이가 2012년 3월 8일 날 나왔는데 오후 4시 37분에 나왔거든요. 오전에 끊었습니다. 오전에. 항상 와이프랑 나 끊는다 하면서 안 끊다가 끊었습니다. 여하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요즘 담배를 끊으니까 좀 안 좋은 게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담배 훅 뿜잖아요. 근데 뒤에 지나가면 그 연기가 나한테 다 오잖아. 때리고 싶어, 진짜. 그죠? 때리고 싶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하죠. 나도 그렇게 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담배를 갑자기 피더니 내 얼굴에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짜증 났나? 짜증 나겠죠? 그래서 내가 딱 때리면 셀프 디펜스가 될까 안 될까? 예? 담배 연기를 후 해서 또 열받았어. 그래서 내가 빡 때렸어. 이거 셀프 디펜스 돼 안 돼? 예? 이런 게 이제 토치가 어려운 거야.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건 숙제예요. 숙제. 나한테 물어보지 마. 여하간. anyway 후 했어.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상대로 뭘로 소송할 수 있다? 그렇지, 배럴이. 지금 배럴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펜시브냐. 따라서 이게 뭐야? 다이렉트 컨택이 될 수도 있고 인다이렉트 컨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때리지 않고도 연기로 후 해도 어떻게 돼? 내 허락 없이 어떻게 돼? 내 몸에 손 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컨택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한테 했잖아, 플랜티프. 그렇죠? 인텐트 코디에이션 다 있지. 데미지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분적으로는 여기가 썩은 것 같지? 그죠? 그 다음에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를 느꼈잖아. 그죠? anyway,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또 한 가지. 화학 물질을 개발하는 화학가에서 이 연기를 3초만 얼굴에 대도 얼굴이 늙게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늙게 보이고 다시 3초 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화학약품을 길거리에서 딱 열었어요. 그래서 연기가 나서 지나가다가 A라는 사람한테 얼굴이 돼서 A라는 사람이 살짝 얼굴이 3초 동안 늙게 보인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도 배럴리가 되느냐 안 한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게 제가 다 예를 드는 게 판례나 문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택은 인다이렉트 컨택, 다이렉트 컨택. 그 다음에 플랜티브 퍼슨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핸드백을 들고 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오토바이 소매치기가 그 핸드백을 딱 낚아챘어요. 그죠? 딱 낚아챘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오토바이 족을 상대로, 소매치기 상대로 뭘로 소송할 수 있다?
bare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 신체를 건들진 않았지만 여하간 핸드백이 그 플랜티프의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죠? 네,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ssault는 reasonable apprehension입니다. 어떤 것의 reasonable apprehension? immediate battery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immediate battery에 대한 reasonable apprehension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attery하고 assault의 차이점은 immediacy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미 종결된 것은 assault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reasonable은 항상 합리적인 게 아니라 any person이 당신 같은 시츄에이션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objective 테스트다. 객관적인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apprehension은 인지다. fear를 느낄 필요가 없다. 인지만 한다면 무조건 assault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alse impriment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bounded area인데 이 bounded area를 판단하는 건 뭐다? free to go다. 그렇죠? 그래서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 false impriment에 해당한다. 심지어 공항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내 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IID라는 건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의 유일하게 데미지 리퀘어먼트 하는 거다. 그 데미지는 뭐다? extreme and outrageous한 컨덕트에 의해서 severe한 emotional distress를 느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3자의 IID는 내가 직접적으로 당하진 않았지만 그 당하는 플랜티프와 클로즈한 relative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 현장에 그 사건 현장을 상당히 어떻게 넓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 넓게. 그래서 zone of danger 쓴 다음에 이건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bystander 룰입니다. bystander 룰. 안 적어도 돼요. bystander 룰은 그 사건 현장을 좀 넓게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항상 defendant가 피고가 이 제3자가 지켜본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하지 않으면 제3자의 IID가 안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우리 디펜스입니다. 그렇죠? 디펜스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컨센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셀프 디펜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세시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센트는 익스프레스 컨센트가 있고, 임플라이드 컨센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컨센트에서 중요한 건 스코프하고 오서리티인데, 이 스코프하고 오서리티는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 중요하다라고 위법 증거 배제의 법칙에서 상당히 좀 다시 다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플라이드 컨센트는 사회상규에 바라지 않으면 임플라이드 컨센트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프 디펜스가 많이 나오는데 토치에서는 셀프 디펜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크리미널로에서 셀프 디펜스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나왔기 때문에 달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프 디펜스는 가장 중요한 건 reasonable한 belief. 거기에 reasonable good faith로 믿었다면 누가? 셀프 디펜스를 행하는 사람이. 우리는 항상 톨치는 플랜티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셀프 디펜스를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셀프 디펜스를 야기한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렇죠? 셀프 디펜스를 행하는 사람이 그 상황이 내가 non-deadly force를 사용하는 셀프 디펜스라고 믿었다면 또는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는 셀프 디펜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리즈너블하게 굿페이스로 믿었다면 당겨버릴 수 있다. 단 뭐가 없다? duty to retreat의 의무는 없다. 곧 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살펴봤고요. necessity는 띵에 대한 디펜스, person에 대한 디펜스가 아니다. 그래서 public necessity가 있고 그다음 private necessity가 있다. public necessity는 잘 안 나온다. 근데 public interest를 위해서 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private necessity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trespass to land에 가장 많이 쓰인다. public necessity는 absolute한 privilege이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내가 행한 거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거지만 private necessity는 qualified privilege이기 때문에 trespass to land에 대해서만 디펜스가 되는 거지 trespass to land를 함에 의해서 야기된 피해에 대해서는 물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deformation 봤습니다. deformation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command deformation, 그다음에 constitutional deformation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고 command deformation이 우리가 얘기하는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에 관련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인에 관련된 거, 사인에 대한 사인에 관련된 게 일반적으로 command deforma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onstitutional deformation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public concern에 관련된 거.
프라이빗한 게 아니라 퍼블릭 컨선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겨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한다. 퍼블릭 오피서라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뭐 장관이라든가 지금 되게 시끄럽죠? 그죠? 지금 법무부 장관 하나 임명하는데 무슨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그래서 물론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왜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논란을 야기해? 아니야. 여하간 너무 시끄럽다.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대통령, 영부인, 서울시장, 이런 판사, 이런 분들이 퍼블릭 오피서입니다. 임명이 되거나 국회의원 선출이 되는 사람들. 퍼블릭 피겨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인물입니다. 퍼블릭 피겨 같은 경우는. 김혜수 아시죠? 모르나요? 김혜수 요즘 뜸하나요? 요즘 뜸하나요? 오케이. 너무 그러다. 배수지. 왜요? 좋아서? 만나게 해줘요? 만나게 해줘요? 만나게 해줘? 네,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수지가 원래 배수지라며요. 그죠? 네, 성이 배를. anyway, 그런 사람들, 이게 퍼블릭 피겨다. 그러니까 셀럽들. 셀럽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하간, 그리고 공청회에 나와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청회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anyway, 퍼블릭 피겨라고 본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퍼블릭 컨선이 뭔지. 퍼블릭 컨선은 뭐냐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퍼블릭 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닌 설사 내 개인적인 일이라도 내 개인적인 일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건 퍼블릭 컨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명예에서는 슬렌더가 있습니다. 슬렌더. 그 다음에 라이벌. 라이벌. 그렇죠. 제가 연예인 중에 첫 번째로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뛰네요. 그 연예인 생각을 하면. 불타는 청춘에 요즘 잘 나오는 김한선 누나. 그 누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저는 연예인 중에 좀 이렇게 섹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김한선 누님. 그래서 불타는 청춘 우리 이재용 누님 아십니까? 모르네? 이재용 누님 뭐예요? 유호 부르신. 자,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분이 퍼블릭 재용이 누님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모르나? 이재용 누님. 유호 나나나나나나나 몰라요? 오케이. 몰라. 전화해야 되겠다. 누나 모른대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그랬고 그 누나 친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불타는 청춘에 나오시길래 누나 나 미안한데 너 완송이 누나 좀 만나면 안 돼?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조만간 추석 후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사인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만나면요, 제가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만날지 안 만날지. 자, 슬렌더는 구두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두로. 그쵸? 말로 하는 명예훼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페셜 데미지를, 데미지는 뒤에 할게요. 스페셜 데미지를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라이벌은 글로써 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스페셜 데미지가 있다는 걸 anyway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프리즘 된다. 프리즘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 데미지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냥 데미지를 간주하기 때문에 라이벌은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단 슬렌더만 스페셜 데미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아보세요. 그런데 말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라이벌처럼 처벌되는 게 있다. 그럼 라이벌처럼 처벌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슬렌더, 구두로 했더라도 라이벌처럼 처벌된다는 건 뭐야? 결과적으로 데미지를 입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처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러나 자, 내가 방송에 나갔습니다. 요즘 계속 이렇게 방송 인터뷰도 하고 어제는 제가 7시 35분에 KBS 1 최강래 최강 시사 출연해서 한 15분 얘기했고요.
뉴시스하고 2시부터 4시 반까지 인터뷰하고 또 다시 광주 카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20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저께. 내가 무슨 내 직업이 무슨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거를 해결하는 전문가있냐 했는데 여하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방송에서 A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슬렌더냐 라이벌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구두로 내가 방송에서 막 누군가를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그거는 라이벌처럼 처벌된다라고. 왜냐면 슬렌더하고 라이벌은 일반적으로 얘는 말로 하는 거고 얘는 글로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야. 디세미네이션. 전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퍼머넌시. 영원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 의해서 이게 슬렌더로 처벌할 것이냐, 라이벌처럼 처벌할 것이냐가 판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냥 내가 여기에서 막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하면 슬렌더가 되지만 이거 내가 너무 똑바로 써줘야 되나? 쓰지 마세요. 뒤에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과 영원성. 그러면 말로 했지만 그걸 방송에서 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죠. 그 다음에 뭐야? 요즘에는 다 방송이 어디에 다 또 나와? 유튜브에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머넌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구두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방송에서 한 거는 라이벌처럼 처벌돼서 제너럴 데미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처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슬렌더 펄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펄세, 그렇죠? 펄세, 그렇죠? 슬렌더 펄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야? 비즈니스하고, 그러니까 데포메터리 스테이트먼트의 내용, 컨텐츠 자체가 비즈니스나 아니면 프로페션에 관련된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돼? 슬렌더 펄세로 간주해서 라이벌처럼 아니면 데미지를 있다라고 간주되고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슬렌더 펄세는 구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 김 변호사 이거 능력도 없어. 이런 건 뭐야? 프로페셔널이나 KTK 아카데미 뭐 등록했더니 뭐 미국 변호사는 뭐 거의 안 되더라.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는 슬렌더 펄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몹쓸 병에 걸렸어. 몹쓸 감기에 걸렸어? 이게 몹쓸 병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에이즈에 걸렸다거나 좀, 그죠? 뭐 매독에 걸렸다거나 누가 딱 들어도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면 이건 또 슬렌더 펄세다. 그 다음에 몹쓸 범죄를 저질렀거나 뭐 사기를 쳤다거나 아니면 뭐 강간을 했다거나 이런 거로 해서 하면 이건 슬렌더 펄세.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엄청나게 밝힌다. 이것도 슬렌더 펄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또 바꿔서 남자가 여자를 밝힌다. 그럼 뭐가 돼? 라이벌? 너랑 나랑 라이벌이 되나? 그죠? 뭐가 돼? 자랑거리가 된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돼요. 진짜 남자가 여자를 많이 밝힌다는 그 슬렌더 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조심. 저는 저희 이제 직원들끼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과장이 이제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항상 여기하고 요게 나. 그다음에 여기 강 실장. 그 다음에 여기 양이사.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과장. 이렇게 앉습니다. 항상 대각선에. 왜 강 실장은 내 옆에 있을까? 술 따라야 되잖아. 그죠? 거짓말입니다. 술은 제가 다 조제합니다. 조제. 여하간 강 실장은 편해. 그 다음에 양이사는 왜 내 앞에 있을까?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양이사는 제 친구입니다. 예. 양재원 이사는 제 친구입니다. 친구라서. 제가 그랬죠? 양재원 이사가 뭐지? 첫 수강생. 450만 원을 현금으로 수표로 2010년 6월 말에 첫 45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오, 이런 부자가 다 있나. 근데 막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하가 그 2년 후에 저랑 야자 트고, 야, 몇 살이세요? 74년생이세요? 그냥 말 놓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미국 간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습니다. 따라서 말 조심해야 된다. 이게 대각선으로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잖아. 그죠? 얘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anyway. 그래서 요즘은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constitutional deformation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혹시 뭐 여담인데요. 내가 한번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 처자식도 있고 애들 영어도 좀 가르쳐 보고 싶고 단 미국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이렇게. 또는 변호사님 다 얘기하면 안 돼. 누가 한다고. 그죠? 변호사님 제가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또 뭐 다 한데 미국에서 한 1, 2년만 좀 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내년 10월 달부터는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로펌에서 제2원 비자 해가지고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 자격증이나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또는 내가 미국에 가서 좀 장기적으로 일도 하면서 내 미국 영어도 좀 하면서 뭐 이렇게 하려면 학생 비자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AC3 특히 제2원 비자를 많이 합니다. 제2원 비자의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은 학비를 안 내도 되고 그렇죠. 단기 연수니까. 그 다음에 애들이 공립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그것도 만 21세까지. 21세 미만까지. 근데 학생 비자는 18세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J2 비자, 배우자가 J2 비자를 주는데 배우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 비자는 전혀 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2원 비자가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년 10월달 이후에 뭐 좀 가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뭐 제2원 비자 뭐 내주면 되지, 그렇죠? 내주면 여하간 농담 아닙니다, 그렇죠? 여하간 열심히만 하셔라.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 애들이 한 초등학교 됐을 때 혹시 휴직을 하실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되시면 그렇게 한 2년 정도 갔다 오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Constitutional Deformation.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우리가 데포메이션의 구성 요건은 대표적으로 뭐야? Defamatory Statement, Overall Concerning, The Particular Plaintiff, Publication, 그 다음에 Intent, Causation, 그렇죠? Damage,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False start. False start. 그죠? False start. 하고, fault가 있습니다. False start는 반드시 거짓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거짓이어야 돼요. Constitutional deformation이 되려면, 그러니까는, defamatory statement, 그 다음 overall concerning the particular plaintiff, 그 다음에 publication, intent, causation, damage, 그 다음에 플러스 false start와 fault가 있어야만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을 다 갖추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 요건이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구성 요건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anyway 안 된다.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하시면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거짓이어야 된다. 오케이? fault는 뭐냐면 lack of good faith. good faith and sincerity. 러티가 결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good faith and sincerity가 good faith와 진정성이 결여돼야 돼. 그럼 어느 만큼 결여되냐? 이게 문제겠죠. 그렇죠? 첫 번째, intentional. 고의. 그죠? 100% 고의를 가지고 거짓을 얘기한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가 reckless. reckless는 요거 뭐냐 아닌 것 같은데 해서 7, 80% 아닌 게 같은데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egligence. 이게 한 50% doubtful 한 거야. 긴가민가 하면서. 그 다음에 good faith. 믿고 한 거야. 근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고의 100% 거짓인 걸 알고 얘기했습니다. 100% 거짓인 것을 알고 얘기한 거야. 7, 80% 정도 거짓인 걸 알고 얘기한 거야. 이것을 합쳐서 actual malice라고 합니다. actual malice. 그러니까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요 정도 되면 intention하고 reckless 정도 되면 actual malice를 가지고 얘기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gligence까지가 anyway fault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intention하고 reckless는 actual malice가 있다라고 보고
네글렌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럼 굿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굿페이스 나 진짜인 줄 알았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거짓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처벌된다 안 된다? constitutional deformation으로는 어떻게 돼?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굿페이스가 결여돼야 되는데 굿페이스였으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요거 이제 알아두셔야 돼. falsity는 안 나와. 거짓이기만 하면 되니까. fault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럼 fault는 뭐냐면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인데 그 good faith and sincerity가 어느 정도까지 렉해야 되냐, 결여돼야 되느냐는 거야. 사안에 따라 하지만 일단은 네글리전스 이상이 돼야 된다. 굿페이스를 가지고 했다면 굿페이스가 결여된 게 아니니까 컨스티튜션 데포메이션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적어도 네글리전스 이상은 결여돼야 돼. 근데 레클리스하고 인텐션, 레클리스 이상은 액추얼 멜리스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안에 따라서 네글리전스도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폴트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네글리스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constitutional deformation. 그래서 요거를 수요일 날 안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이거 변호사님 나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듣고만 있어. 듣고만. 이런 게 있구나. constitutional deformation. deformation은 common law deformation이 있고 constitutional deformation을 나누네. common law deformation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명예훼손이네. 그게 뭐야?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이네. 오케이. 거기까지 넘어가. 구성 요건은 defamatory statement 그 다음에 of or concerning the particular plaintiff, 그다음 publication, intent causation, damage네. 오케이. 거기까지 그냥 넘어가고. 그럼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뭐가 다른 거야? 그럼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common law deformation 구성 요건 플러스 falsity하고 fault가 있어야 돼. falsity는 알겠어. 거짓이어야 돼, 반드시. 진짜면 어떻게 돼? 죄가 안 돼.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fault는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래. 그럼 good faith and sincerity가 어느 정도까지 렉해야 되는 거야? 부족해, 결여돼야 되는 거야? 네 단계가 있어. 고의가 있고, 그다음 reckless가 있고, 그 다음에 negligence,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good faith라는 단계가 있는데, good faith가 결여된 게 아니니까 내가 사실인 줄 알고 얘기했다면 그건 어떻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good faith를 가지고. 그 다음에 reckless는 한 7, 80% 거짓인 줄 아는데 확신은 안 되지만 확신은 안 되는 한 7, 80% 거짓인 걸 알면서 얘기해보는 거야. 그래서 reckless하고 intention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 actual malice를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고, negligence는 또 negligence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거는 사안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냐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야 이상하잖아. 오케이. common law deformation은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이야. 그런데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public concern에 관련된 거여야 돼. 반드시. public concern 또는 or public officer 이렇게 할게요. public officer 또는 public figure에 관련된 거면 됩니다. 그러면 public concern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봐봐. 한 가지로 나누자. 자, public concern은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도 있을 수 있잖아요.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public officer나 public figure는 그것이 public concern에 관련된 거든 private concern에 관련된 거든 상관없이 public officer나 public figure에 관련된 거는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public concern에 괜히 public officer, public figure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public officer나 public figure에 관련된 사실은 그것이 private concern에 관련된 거든 public concern에 관련된 거든 전혀 상관없어. 그냥 public officer나 public figure에 관련된 거는 그냥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common law deformation은 그냥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따라서 왜 이렇게 나누냐? 이거는 무조건 자 constitutional deformation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falsity하고 fault가 있어. fault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4단계 중에 3단계에 해당해야만 어떻게 돼요? fault에 해당하고 그래야 constitutional deformation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죠. 그러면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은 negligence fault를 negligence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에 관련된 거는 fault를 negligence만 입증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negligence를 입증하면 플러스 damage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 actual injury가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damage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 근데 public officer나 public figure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fault가 뭘 입증해야 돼? actual malice가 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public officer나 public figure에서 fault를 입증해야 되는데 actual malice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러면 actual malice가 있다는 걸 입증하면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actual malice가 있다는 걸 결과적으로 뭐야? 데미지가 있다라고 presume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너럴 당연히 라이벌처럼 당연히 제너럴 데미지가 있다라고 anyway 간주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만약에 퍼블릭 오피서의 퍼블릭 피규어에서 폴트를 네글리전스를 입증해서 그럼 죄가 돼 안 돼? 죄가 돼 안 돼?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해야 되는데 네글리전스를 입증했어. 죄가 돼 안 돼? 자 여러분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 밑에 단계인 네글리전스 입증하면 당연히 죄가 안 돼. 이해되시죠? 그 위에 단계는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하라잖아. 근데 네글리전스를 입증했어. 그럼 죄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퍼블릭 컨선에서는 네글리전스만 입증하면 되지. 그러면 또 뭘 입증해야 돼? 액추얼 인저리가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야 돼. 데미지를 입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네글리전스를 입증하지 않고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했어. 그러면 데미지를 죄가 돼 안 돼? 일단 죄가 되지 당연히. 네글리전스만 입증해야 되는데 그 위에 단계를 입증하니까 당연히 죄가 되지. 그러면 액추얼 멜리스가 있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이해돼? 따라서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라이벌처럼 제너럴 데미지가 있다라고 간주해버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네글리전스를 입증하면 어느 정도에서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퍼블릭 컨선에서는 네글리전스를 만 입증하면 또 되는데 네글리전스를 입증하게 되면 뭘까지 입증해야 돼? 데미지까지 입증해야 되고 네글리전스만 입증하면 되는데 액추얼 멜 그 위에 단계인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지? 액추얼 인저리가를 입증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그것이 프라이빗 컨선이든 퍼블릭 컨선이든 상관없이 뭘 입증해야 돼? 액추얼 멜리스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이해된다고 하고 넘어가자. 그죠? 요거는 조금 알아주세요. 그거 간단해. 그래, 네가 얘기하니까 간단하지. 이런 표정이신데 간단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표를 보자. 자, 표를 보자. 7쪽입니다. 표를 봅시다. 7쪽입니다. 자, 그럼 이거 간단하다. 자, 보세요. 퍼블릭 오피서 or 퍼블릭 피규어. 그렇죠? 퍼블릭 피규어. 반드시 fault의 리퀘어먼트가 뭐야? 액추얼 멜리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reckless disregard 이게 reckless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intentional. falsity를 knowledge 했다는 거는 뭐야? 고의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 truth or fault인지 reckless disregard 했다는 건 한 7, 80% 정도 doubtful 한 거야. 자, 그래서 presumed damage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punitive damage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 다음에 봐봐.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 그렇죠? fault를 어느 정도까지만 입증하면 돼? negligence까지만 입증하면 돼. 근데 밑에다 써놔. actual malice를 입증하면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럼 damage only for proved actual injury. 그러니까 actual negligence 입증했다면 at least negligence야. negligence 입증했다면 actual injury를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이야. 이거는 뭐야? 이게 common law defamation이잖아요. 그렇죠? 옆에다 common law defamation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고. no fault, no falsity. 왜? 구성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굿.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efamation을 다 배웠다? 그럼 결과적으로 뭘 배워야 돼? 다시 defense를 배워야 됩니다. 당연히 동의하면 어떻게 돼?
컨센트 하면 야 괜찮아. 아이 내가 뭐 원래 능력이 없잖아. 야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 다 얘기해줘. 이거 가능이 안 해요. 디펜스 가능하다. 트루스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진실이면 아니면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뭐 법대를 나왔어도 민법 총칙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다며요. 그렇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어. 근데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거는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프리덤 오브 스피치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게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또 헌법에도 나옵니다. constitutional law에도 constitutional deformation 나오는데 이거 그 수정헌법 first amendment하고 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freedom of speech에 관련된 거거든요.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명예훼손에 해당해야 됩니까? 그거는 freedom of speech를 상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법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한번 내보려고요. 귀찮을까? 귀찮을 것 같아요. 물론 내 밑에 애들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법률 자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습기 설명체. 법률 자문단 중에, 4명 중에, 5명이구나. 5명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찔러서 헌법소원을 내면 되는데, 이거는 이해되시죠? 사실이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프리덤 오브 스피치에 상당한 사실적 적시, 적시, 명예훼손은 좀 이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그 표현의 자유를 엄청나게 넓게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막 셀럽들 막 따라다니고 그죠? 그리고 막 사진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자기 베버리 힐즈 같은 경우 수영장 대저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영장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TV에도 내고,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뭐만 없으면? 액츄얼 밸리스만 없으면. 어느 분이세요? 어느 분이 엉겹결에 속삭였어요. 액츄얼 밸리스를. 네, 책 하나 주려고.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컨센트하고 트루스는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앱솔루트 프리빌리지 이거 알잖아요. 앱솔루트 프리빌리지 어디서? 법정에서 얘기하구나. 국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면책되는 거죠. 그렇죠? 앱솔루트하게. 근데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가 제일 문제가. 우리가 앱솔루트와 프리빌리지,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어디서부터 배웠어? 퍼블릭 네세시티, 프라이빗 네세시티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퍼블릭 네세시티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고 프라이빗 네세시티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똑같아. 그래서 프리빌리지는 두 가지뿐이 안 나와. 이렇게. 데포메이션에서 나오고 디펜스로. 그다음에 어떻게 돼? 톨치에서의 인텐셔널 톨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띵에 대한 디펜스로. 그래서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는 네글리전스까지 괜찮아. 우리가 프라이빗 네세시티 뭐라고 했어?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어디까지 괜찮아? 트레스패스 투 랜드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트레스패스 투 랜드 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걔가 호랑이가 쫓아와가지고 옆집을 확 넘었어. 그래서 넘다가 담을 넘어서, 너 호랑이한테 물리면 안 되니까 담을 넘고 들어가다가 그 옆집에 장독대를 깼어. 그래서 어떻게 돼? 간장이 다 깨졌어. 그럼 그 간장 물어내야 돼, 안 물어내야 돼?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게 트레스패스 랜드잖아. 랜드 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다 물어줘야 된다. 이게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인 거야. 그렇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디펜스를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아무리 데포메이션, 네가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글리전스까지는 괜찮아. 오진 같은 거. 이해되세요? 오진 같은 건 괜찮지만 네가 액츄얼 멜리스를 가지고 네가 아무리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디펜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액츄얼 멜리스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야. 의사가 오진할 수 있잖아요. 의사도 뭐 다 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오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런 거요. 내가 박사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교수로 임용하는 A대학에 내가 원서를 넣었어요. 그럼 그 A대학은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 나에 대한 레퓨테이션을.
내 지도교수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이해되시죠? 지도교수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내 지도교수가 이런 거야. 아, 김기태요? 아, 내가 보니까 이러면 끝난 거야. 그죠? 김기태 어때요? 아,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우, 정말 박사과정 할 때도 논문 진짜 우수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지도교수가 김기태가 지금 A 학교에 지금 교수로 채용 공고를 보고 어플라이 했습니다. 김기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네? 걔요? 뭐 쓰시던가요? 이렇게 하면 채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도교수가 나한테 그런 거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논문을 좀 베꼈다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베끼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면 나의 뭐에 대한 거야? 프로페셔널에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슬렌더 펄세로 내가 소송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 교수는 뭐야? 퀄리파이 프리빌리지를 디펜스를 할 수. 이 사람이 액츄얼 멜리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잘못 소문을 듣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없어?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대학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시츄에이션을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퀄리파이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 전문가들.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럴 권한을 줬어. 말하는 권한을.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퀄리파이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넘어간다. 아이고. 그 다음에 자 8번인데요. 10분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